저는 가톨릭 여의도 성모병원의 림프종 센터에서요.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영우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핫한 치료 중에 하나는 킴리아라는 치료가 국내에 도입이 됐고, 이제 그게 카티라는 치료의 플랫폼인데, 이거에 대한 서로의 이제 오해, 진실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거를 서로 이제 담당한 주치의 의사 그리고 환자 가족들이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 치료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간격을 좀 좁히고 싶어서 제가 좀 강의를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림프종은 이렇게 돼 있는 병인데요. 림프종은 간단히 이 병을 이해를 해야 왜 이런 치료를 굳이 이렇게 힘들게 개발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림프계라고 있거든요. 이때 림프계 역할이 있거든요. 이게 있어서 이상한 게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 되는 몸에 있는 장기고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질 못하게 됩니다. 하는 역할은 보다시피 바이러스, 세균, 그다음에 이게 세균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세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놈들을 이 림프계가 인지를 하고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정화 청소를 시키는 거고요. 굳이 우리 현생과 비교를 해보면 경찰서 혹은 군대 혹은 그 군대에 있는 특수부대 요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림프군은 뭐냐? 이 림프계에서 살고 있는 조그마한 세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림프계는 이러한 세포들이 살 수 있는 집 같은 공간이고요. 림프군은 거기에서 활동하는 세포고요. 이제 이러한 세포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런 바이러스, 세균, 박테리아들을 다 해소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 코로나 한참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을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게 주로 이 림프구였었고요. 따라서 림프군은 그 피를 타고 돌아다니는 그 경찰, 군인, 특수부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어디 있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물론 우리 이게 모식화 시키려고 이렇게 색깔을 입히긴 했는데 색깔은 이렇게 초록색은 아닙니다. 근데 여튼 이렇게 림프군은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그 동맥은 빨간색, 정맥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보면 이게 그냥 색깔만 지워버리면 이게 동맥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도 정맥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도 사실은 누가 다 믿을 정도로 거의 정맥이랑 같은 방향으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여기 조그만하게 콩알만하게 알맹이들 있잖아요. 이게 림프절입니다. 여기 라인 줄들은 이 림프구 이러한 세포들이 움직이는 통로고요. 혈관처럼. 그리고 요 조그만한 요렇게 이게 절 노드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그게 이제 림프절이라고 부르고 여기가 이제 이러한 세포, 림프구가 모여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한 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 몸에서 림프구 세포가 림프구나 림프절이 잘 발달된 구역입니다. 양측의 목 주변이랑 쇄골 그 상부 그 양측의 겨드랑이 그다음에 여기 사타구니잖아요. 여기 그리고 나서 복강내인데 이게 문제는 이런 데 겉에 있는데 예를 들면 겨드랑이랑 목덜미나 이 사타구니는 우리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거나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만지는 경우도 자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인지를 할 수가 있고요. 단 이 배 안에는 림프절이 이거에 몇 배 이상 많게 되는데 왜 인지를 못하냐면 이 주변에 이런 소장, 대장, 뭐 간, 비장 뭐 이런 장기들이 꽉 차 있고 그 비어 있는 공간에 림프구가 차 있기 때문에 배 안에 림프구가 아무리 커도 소위 말해서 주먹만하게 뭐 조금 큰 복숭아 크기로 림프구가 자라도 환자가 인지하는 분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배 안에 림프구가 많이 커져서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병기의 기수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의도로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상 림프구는 정말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안에 그 진한색 여기 이제 파란색 진한 요게 핵이라고 이제 요 놈들이 진짜 암을 죽일 때 이런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죽일 때 사용하는 세포들인데 이게 암으로 바뀌는 겁니다. 암과 투병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큰 흐름을 봤을 때는 국가 간 전쟁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 암과 나 사이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전쟁할 때 그냥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무기와 공격을 받으면 또 방어를 하겠죠. 이제 그거의 싸움이고
얼마나 그걸 공격을 더 치밀하게 하고 얼마나 그걸 공격을 막아내냐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거나 재발이 되거나 내성을 겪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든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이 항암제고요. 화학 성분들의 조합으로 만들었고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국가 간 전쟁을 쓰는 무기로 치면 미사일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미사일이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구획에는 아군도 있지만 아니, 적군도 있지만 아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획을 파괴시키는 치료의 기법입니다. 우리가 썼던 항암제들은 그렇다 보니까 뭐 적과 아군이 다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구획이 망가지면은 적군 입장에서는 자꾸 같은 구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옆으로 이사하거나 아예 지역을 달라해버리거나 아예 땅 깊이 파고들어서 미사일을 공격받더라도 보호를 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가요. 그래서 기존의 화학 성분들로 만든 항암제가 그동안 항암제였던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차 항암제를 하고 재발하신 분 있잖아요. 그럼 또 2차 항암제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그 2차 항암제도 이렇게 만든 화학 기반에 있는 약제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반보다는 약효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걸 보완하려고 항암제의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항암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그 전에 항암제 때문에 몸이 시달렸는데 2차 항암제가 들어가고 그 항암제가 조금 더 세다 보니 자꾸 독성이 생기고 약효는 좀 떨어지고 담당하는 수치는 약효를 좀 줄이고 이게 이제 밸런스 게임 하듯이요. 이제 그런 걸 맞추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중간에 그걸 못 견디시면 항암을 하지 말자 하거나 항암 독성을 못 견디시고 뭐 임종까지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암 치료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 그다음에 의사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 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쓰던 이러한 화학 성분 기반의 합성품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고민을 했고요.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암을 죽이는 게 어떻겠냐라고 개발한 것 중에 하나,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주 강력한 이게 카티라는 치료고요. 우리 카라는 거는 이게 치료 이름은 아니고 플랫폼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요 카티 앞에 진짜 그 약 이름에 이미 붙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우리 쓸 수 있는 게 킴리아라는 카티가 있잖아요. 그게 상품명이고 킴리아 카티, 카티라는 건 이러한 세포 치료의 플랫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그게 카티고요. 앞에 삼성 핸드폰, 애플 아이폰 그게 앞에 있는 게 킴리아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이 카티라는 거는 살아있는 세포를 어떻게 인간이 조작을 해서 암을 죽일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플랫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원리는 매우 심플한데요. 원재료는 환자 몸에 있는 개인의 정상 림프구 세포고 그걸 가지고 바깥에서 이런 킴리아라는 각각 제약회사의 어떤 특허가 갈린 그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걸쳐서 약제화 시키는 게 이제 카티의 개념 원리입니다. 따라서 과정은 아까 군대 모집이 아까 피 뽑는 과정이고 특수훈련이 바깥에 연구실 그 각각 회사 제약회사에서 뽑아놓은 세포에다가 무기도 붙이고 증폭도 시키고 요걸 제품화 시켜서 이제 직접 다시 그 요청한 병원이나 그 기관 그 국가로 다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장점이 아주 많겠죠. 아주 맞춤형 치료고요. 아주 그 환자한테 매우 특화된 치료약이 됩니다. 암세포만 죽이도록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우리 그동안 항암제 할 때 보면 뭐 1차, 2차, 3차, 6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건 한 번에 끝납니다. 왜냐 살아있는 세포고 내가 만든 세포다 보니까 이거가 들어가면 몸을 통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암을 24시간 청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가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요. 뭐 이론상 한 3개월까지는 살아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약은 이 컨셉은 미국에서 개발했고 미국에서 아직 기록이 많은데 1년 반 넘게 뭐 심지어 2년 동안 만들어진 카 세포가 몸에서 돌아다니면서 암을 청소한다 이런 보고도 있어서 한 번밖에 투입을 안 하지만 꽤 오랫동안 이러한 치료를 나는 집에 있는 거지만 항암제를 받는 것보다 더 효율이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자는 사실은 정상 림프세포가 힘도 떨어지고 무기도 보시면 꽤 오래 예전에 썼던 아주 그 구식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이제 환자의 정상 면역 세포다 보니까 이러한 군인들 가지고는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사멸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을 바깥에 데려다가 다시 교육도 시키고요. 이런 무기도 붙이고 이렇게 막 갑옷도 입혀놓고 요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요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거를 수억 개로 증폭을 시켜가지고 다시 환자 몸에 집어 넣어주는 게 이제 이 카티의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린 대로 지금 이거는 화학 성분도 아니고 맞춤형 개인 치료다. 단순하게 오자마자 어느 병원이나 어느 기관이나 뭐 이렇게 약을 이렇게 받아다가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준비를 먼저 해야겠죠. 상담. 스케줄 같은 걸 좀 짜야 되고, 이유는 만드는 제약회사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기관에, 어느 병원에 어떤 분이 계시니까 이 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마치 인터넷으로 저기 물건 시키잖아요. 주문할 때 홈페이지 들어가서 클릭하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상담을 통해서 만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승인이 오케이, 우리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사인을 주거든요. 주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환자한테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환자의 피를 뽑습니다. T세포 채집, 아까 T세포가 암을 죽이는 세포고, 요게 이제 외래에서도 하고요, 입원도 하고, 이건 뭐 그 병원이 자유롭게 하루 안 걸리고, 피 뽑는 거는 금방 뽑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이 T세포 면역세포만 인지하는 기계가 카티를 운영하는 병원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성분 헌혈하듯이 환자의 몸에서 이 T세포만 집중적으로 한 4시간, 3시간 정도를 채집을 합니다. 이거를 바로 처리를 해서 바로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킴니아 얘기하는 건데요. 킴니아는 미국에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날 당일로 그 페덱스 그 배송 업체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즉각 보냅니다.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 즉각 거의 실시간으로 넘어갑니다. 뭐 12시간 이내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거기서 연구소 받아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티를 제작하고 이송하는 게 이제 아까 말한 그 환자 갈 건 아니에요. 다 병원이랑 제약회사랑 서로 이런 체인이라고 부르는 그 배송 시스템, 우리 물건으로 치면 배송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고 환자는 그냥 기다리면 되긴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4주 정도 이제 배송하고 만들어지고 다시 우리 병원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4주인데 요새 좀 짧아진 게 4주고요. 예전에 한 1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8주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동안 가만히 있냐 그러진 않고요. 가교항암이라고 해서 중간다리 항암제라고 부르기도 제가 하는데 한번 합니다. 이 항암제는 그냥 기존에 썼던 과거에 우리가 많이 썼던 그러한 그 화학 성분, 세포독성 항암제를 한번 주고요. 시간을 벌기도 하고 목적은 2개입니다. 카티가 올 때까지 4주 시간을 기다릴 때 쓰는 거고, 둘째는 아무리 이러한 카티가 좋아도요. 그 암세포의 힘을 조금 빼놓고 카티가 뒤에 들어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이율도 있고 좋거든요. 그래서 암세포 우리 진짜 메인 치료를 받기 전에 이제 암세포의 힘을 빼기 위해서 들어가는 치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무조건 하냐?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요. 항암제를 하는 방식도 있고 방사선 치료로 이 가고요법을 대안하는 방식도 있고, 초장부터 재발했을 때 병소가 매우 작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굳이 뭐 가고요법 없이도 바로 카티를 4주 동안 기다려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합니다. 가고요법으로 이 암을 완전히 나는 사멸시키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잠깐 시간 벌고 카티의 힘을 조금 더 도와줄 목적이다.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4주는 그냥 집이나 외래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기간이고, 그러면은 연구소에서 대략 한 2, 3일 전에 해당 병원의 이메일이나 그 배송 시스템에 그 알람이 뜹니다. 우리 약이 만들어져서 언제 당신네 병원으로 배송을 시켜주고 몇 시에 약을 보내주겠습니다라고 그 미리미리 알림 사인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담당하는 교수는 언제 입원 스케줄까지 잡아놓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입원을 하고, 사실은 카티 주사 투여 시간은 저희 병원은 15분이면 다 들어갑니다. 용량은 그 약제는요
100cc니까 조그마한 우리 우유팩 조그마한 거 하나밖에 그 정도 볼륨입니다. 매우 작고요. 색깔은 투명합니다. 약간 놀이끼리한 색깔, 아무튼 투명한 마치 우리 적혈구 소녀라듯이 그렇게 약이 들어가 있고요. 30분 내로 대부분 끝나고 입원은 2주를 하게 되는데 이유는 카티를 받고 나면 카티만 갖고 있는 고유의 부작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할 목적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입원해서 뭔가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혹시 뭔 일이 생기면 그 바로 대처할 목적이고 우리나라 대다수 카티하는 병원은 한 열흘에서 2주 정도 입원 기간을 아마 두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퇴원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하면 끝납니다. 요게 이렇게 이 과정이 카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 채집 그리고 하루 대기 뭐 4, 5주 그다음에 입원 2주니까 대략 한 달 반 정도면은 이 카티가 이 세트 메뉴처럼 다 움직이는 거라서 이게 다 치료가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기계 이렇게 생겼거든요. 카티 채집하는 기계 이렇게 생겼고 환자가 와서 채집하고 이거를 이거 다 바깥에 하는 일입니다. 환자는 요때 4시간만 누워 있으면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힘없고 크기도 작고 이런 세포를 이렇게 아까 말한 이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정상 세포에다가 이거 여기 삼지창처럼 생긴 거 있죠. 요 놈이 이제 그 회사의 기술력인데 이게 암을 죽이는 무기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이렇게 수억 마리로 이렇게 불려가지고 이렇게 약으로 돼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주는 거고요. 요게 아까 말한 하루 이렇게가 4주, 여기 2번 다시 2번 2주, 한 달 반, 뭐 길게는 2달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CNN 뉴스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시에요. 드디어 우리도 림프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대서특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 입장에서도 매우 치료의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고 결과가 훌륭해서요. 했더니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 약을 처음 개발했을 때 이 약을 받았던 사람들은 항암제 4번째도 실패하고 막 5번째도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뭐 몇 번에 뭐 이식까지도 뭐 자가이식, 동종이식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고 이걸 안 받았었으면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대다수 임종했었던 분들이거든. 그런 분들 위주로 연구를 했는데 그런 분들 했더니만 그 중에서 뭐 한 70%까지 환자가 병이 한 달 만에 깔끔하게 사라져 버리는 그 초기 반응률도 보였고요. 심지어 그분들이 한 1년씩 됐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도 안 하고 뭐 절반 넘게 암이 없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7년 전, 8년 전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거면은 이제 우리도 암을 정복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라고 매우 대서특필부터 해서 이제 광고 포함해서 많은 걸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 다음 얘기를 해보면요. 실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초기였고 지금은 거의 이제 카티 경험이 7년, 8년 이상 누적이 됐고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겨우 2년 반밖에 안 됐지만 외국은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진짜 카티라는 치료 결과가 어떨지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의 결과들이 속속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의사들끼리 모여서 같이 이제 회의 같은 거나 학술 대회를 같이 하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결과에 대한 발표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옛날에 그냥 뒀으면 거의 한 17.5% 약 한 5분의 1밖에 생존을 못했던 분들이요. 이 카티라는 약이 개발되면서 40% 정도, 2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처럼 혹은 저 포함해서 한우도 포함하긴 한데 저의 기대는 뭐였었냐면 초기에 저도 이거 한 5년 전, 6년 전 이 데이터를 보고 꽤 놀랐는데 드디어 우리 림프종 환자분들도 아무리 재발을 해도 그런 분들 이거 하고 나면은 한 7, 80%는 완치를 시킬 수 있겠거니 하고 매우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제 진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40% 정도가 이제 완치를 획득을 하더라고요. 물론 매우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냥 요거 두셨던 분들은 20%도 안 되는 확률로 환자분들이 생존을 못했을 판인데 그리고 여기 20% 환자 중 대다수가
공정 골수 이식을 받으셔야 이제 이 정도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것도 없이 요거만으로도 거의 한 2배 넘게 치료 반응이 올라가서 매우 현재는 고무적이고 좋은 치료법이긴 하나 현재는 초기처럼 막 그렇게 환호의 단계는 아니고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정도의 숫자를 조금 더 올려볼까 하는 게 현재 이제 림프종 이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자나 저 포함해서 모든 고민과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거 말고는 이거보다 더 월등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여러 번 재발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카티가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언론에서도 대서특필 했다시피 이제 카티가 나오면 초기에는 정복을 했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 기대감이 이렇게 났었으면 초기에는 뭐 한 90%씩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했고 실제 해봤더니 초기 한 6개월간은 80%까지 환자가 좋아집니다. 근데 물론 중간 시간이 갈수록 재발을 하니까 풀리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킴리아는 초기 반응률 한 6개월 반응률이 한 83%. 10명 치료하면 8명이 치료가 돼요. 6개월 내에는 병이 없어지지. 물론 6개월 후에 재발이 되겠지만. 그래서 최종 봤더니 한 킴리아는 한 40%. 10명에 4명 정도는 완치가 돼. 이 완치 얘기하는 겁니다. 예스카타라고 아마 이거 올해 도입될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요것도 비슷하고요. 지금 이 이름이 뭐냐면 킴리아 카티, 예스카타 카티, 브리안츠 카티. 앞에는 그 회사 카티의 고유 이름이고 자기 이름이고 끝에 카티가 붙어 있는 겁니다. 각각 회사에서 만든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쓰는 상업용 카티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현실은 이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카티 중에서 어떤 카티가 환자한테 더 이득이고 효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카티 치료가 위험한가요? 물어보는데 이제 2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어려운 부작용이 아니고 심플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던 부작용들인데 뭐냐면 우리 독감 주사 맞잖아요. 겨울철에 그거입니다. 독감 주사의 원리가 이 카티랑의 약간 그 기초 프로토타입 옛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독감 주사 맞으면 열 나고 혈압 떨어지죠. 그게 이겁니다.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독감 주사가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랑 서로 싸우면서 생기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똑같아요. 카티가 들어가면 암세포랑 즉각 싸워버리거든요. 매우 공격적인 세포예요. 이 카티는요. 무기도 강하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암세포를 바로 인지하고 바로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 온몸이 전장터로 바뀌어서 열이 납니다. 그 다음에 혈압도 떨어지기도 하고요. 암세포가 거의 우수수 떨어지면서 피 안으로 암세포의 찌꺼기가 흘러나옵니다. 진짜 보일 정도로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암세포 찌꺼기가 노폐물 독성들이고 그것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환자가 의식을 잃기도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병원은 입원시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언제 생기냐? 들어가자마자 1시간 만에 생긴 사람도 있고요. 12시간에 생긴 사람 거의 하루 이내에 보통 생깁니다. 물론 안 생긴 사람도 있고요. 여튼 이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은 하루부터 뭐 열흘 이내에 생긴 사람도 있고 뭐 우리 독감 주사 맞고 열 나고 뭐 혈압 떨어지고 뭐 전신통 있고 그겁니다. 그거보다 좀 센 버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관리를 하려고 입원을 한다. 둘째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피를 타고 뇌까지 들어갑니다. 뇌에 불필요하게 내 몸에 있는 뇌에 있는 정상세포도 공격을 해버려가지고 이 카티가 이게 물론 목적은 암만 죽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살아있는 세포고 인간이 만들어둔 조작된 세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정상세포를 조금씩 건드려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중에 뇌가 이제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은 뇌 부종이 생기면서 사람이 선망, 뭐 혼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건 즉각 조치 안 하면 사망까지 이르는 조금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고 입원을 시켜서 이제 뭔가를 하게 됩니다. 뭐 중환자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카티를 한 분들한테 첫날부터 글씨를 쓰라고 종이 하나 주거든요. 이제 그걸 글씨가 자기 글씨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이거의 신호입니다. 사람도 잘 못 알아보기도 하고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그냥 이런 거 있는 점인지 보려고 이렇게 매일매일 회진 때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글씨 쓴 얼마나 글씨체가 바뀌었나 질문을 했을 때 얼마나 또릿또릿하게 대답을 하나 환자 본인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관리하는 건다.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좋으니까 나는
아, 그러면 재발하면 난 카티를 받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한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림프종 환자 우리 90개쯤 되거든요. 현재는 세부형인데 이 모든 환자한테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이유는 암을 죽이는 방식. 아까 카라는 그 플랫폼이 암을 인지하고 암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식 자체가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동물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진 그래요. 물론 연구실 단위에서 지금 미만성 거대 비 말고 다른 세포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기술이 아직 안 돼서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현재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소수입니다.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소포성 림프종은 연구 단계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국내도 도입될 것 같긴 한데 외투세포 림프종, 결론은 이런 것들이 다 비세포 림프종 계통이거든요. 그런 것들만 일부에서만 카티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나는 처음부터 알찹 안 쓰고 카티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게 그게 안 돼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가 내 돈 내고 카티를 받고 싶으면 2번 재발을 한 사람, 알찹 재발하고 또 다른 뭔가의 그 항암제 재발하신 분들 요런 분들한테 쓸 수 있고 그런 다음에 3차부터 쓸 수 있고요. 또 3차도 뭐 뇌로 넘어가 버리거나 이러신 분들 빠지기도 해서 꽤 치료받을 수 있는 분들의 한정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서드 라인이라고 필요한데 3차부터 되는 게 이제 현재의 문제고 둘째 문제 저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한데 돈 문제가 큽니다. 예전에 5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4억 얼마긴 한데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요. 약 치료할 이거 하면 좋아질 텐데 4억 내세워를 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고 둘째는 나는 그러면 사보험 많이 들어놨어요. 안 그래요. 사보험도 뭐 똑똑해져 가지고요. 그 보험금 제한을 걸어 있잖아요. 대다수 요새 개정된 그 보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보험 회사도 거기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치료를 다 지원해줘 버리면 회사가 파산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캡이라고 그 최한 상한치를 걸어놨기 때문에 이게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매우 작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롯이 환자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재 문제여서 과거에는 국내에서 2.2년 전에 이게 활성화가 되기 전에 비급여를 몇 분 받으셨거든요. 열댓 분 받으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오롯이 자기 본인이 5억씩 내고 받으셨었습니다. 지금은 급여 조건 맞으면 쓸 수 있긴 한데 그래서 현재는 그나마 한국은 급여가 늦은 편이긴 하나 늦게 되어서 본인 부담금이 대략 한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다 합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저것 추가금 막 붙는 게 있어가지고 채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거 따지면 골수식보다 저렴하거든요. 골수식도 꽤 이 정도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꽤 괜찮게 이거는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기도 하고 이 정도 금액은 사보험도 커버가 가능하고 굳이 사보험이 없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예전 같으면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는 환자도 있었었어요. 그 급여가 안 됐을 때. 그런데 요새는 적용 가능하신 분이거나 혹은 급여가 안 되고 비급여로 하는 카티도 있는데 그러신 약간 재력으로 되실 것 같다 생각하면 그냥 일단 소개는 시켜드립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할 수 있으면 생각해 보셔라 이런 식으로. 카티라는 치료가 전생에 아까 말한 현재는 노바티스라는 회사 약을 제공하고 있긴 한데 정도 관리가 필요해요. 무한정 만들 수 있는 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제약회사에서 세포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 그래서 국내에서는 10개 정도, 10개 조금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확장이 돼서 심지어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6개밖에 못했었습니다. 카티는 특수시설이랑 전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이게 안 되는 병원은 아예 인증을 안 해줘 버리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관리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강한 규제와 규정을 걸어놓고 카티를 우리나라에 수용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요새는 걱정이 이건데요. 카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10명 카티를 받으시면 6명이 재발했다는 얘기거든요. 4명은 좋아졌지만 그분들이 걱정이긴 합니다. 그 6분 카티하고 재발하면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물론 희망이 좋지만 예전에 비하면 무턱대고 희망을 걸기가 좀 요새는 조금 좀 꺼려지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런 분들은 카티랑 유사한 게 있긴 한데
이중항체라는 약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약의 원리는 아까 카티랑 비슷합니다. 놀고 있는 내 몸에 정상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쉬고 있는 정상 림프구랑 암세포를 서로 이렇게 중매만 시켜주는 약입니다. 이게 항암제는 아니고요. 서로 링크만 걸어줘요. 너는 얘를 죽여라. 얘를 서로 남남처럼 쳐다보고 지나가 버리니까 암이 안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중항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다리 중매장이 우리 그냥 부동산 중개인 생각하면 돼요. 판매자랑 구매자랑 서로 그냥 연결만 시켜주고 이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그래서 이게 암을 죽일 수 있게. 결국 이 약도 보면 암을 죽이는 이유가 이런 약이 아니고 이런 화학 성분이 아니고 요 내 몸에 있는 정상 세포가 죽이는 방식이고요. 차이는 아까 카티는 한 번 주고 끝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계속 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맞게 돼요. 언제까지 맞냐? 약마다 다르지만 어떤 약은 평생 맞으려고 해요. 어떤 약은 2년 맞고 중단하는 거고. 약의 회사 약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두 개 있거든요. 컬럼이라는 약이랑 에킨니. 근데 저도 아까 말한 이 약을 우리 저희 모든 환자분들한테 이거 쓰시면 돼요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러운 게 이거는 급여가 안 돼서 매우 비쌉니다. 이것도 막 2억, 3억. 요새 약재들이 다 억 단위여서 참 이게 이제 이게 다 천만 원도 비싼 항암제인데 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이것도 참 제한이 많고요. 급여를 시켜달라고 지금 식약처랑 여기 혈액암 우리 협회 여기 우리 이런 데서 저 포함해서 지금 꽤 많이 설득 중에 있습니다. 심평원이랑 이쪽에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하나 여전히 접근성은 떨어지고 이 약은 그냥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시판은 되고 있지만 급여가 되면 어느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사용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 심지어 카티가 아까 안 되는 병원이 더 많잖아요. 지금 국내에서 카티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은 카티 실패한 사람은 이중항체, 이중항체 실패한 사람은 카티 두 개 서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치료에는 기법이 비슷하기도 하고 상보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킴리아 재발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그 카티나 림프종을 좀 전문으로 보는 의사들의 생각은 일단 너무 짧으니까 좀 빨리 카티가 4주 말고 빨리 오자마자 우리 마치 기성품처럼 주는 카티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아마 내년쯤에 이 관련돼서 이제 어떤 제품이 하나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효가 카티가 지금 좋지만 카티도 버전이 있습니다. 1번 버전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사용하는 킴리아 카티 버전은 2번 버전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소나타 1, 2, 3, 4 하듯이 미국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게 4번을 사용합니다. 저희도 빨리 우리나라도 3번, 4번 업버전된 카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기성품 카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카티는 자기 환자 몸에서 원재료를 추출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인데 그거 말고요. 건강한 사람도 그 면역세포가 있잖아요. 그 세포를 활용해서 카티를 만들어 놓고요. 환자가 발생한 바로 그 다음날 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빨리 임상 연구 말고 진짜 환자한테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현재 지금 목표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현재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서 과학 기술이 꽤 많이 발달했고요. 거의 이게 이러한 일이 한 5년 이내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우리 알차비라는 약이 나온 지가 20년 다 됐거든요. 리툭시마비라는 약이 나온 지가. 근데 이거 나온 지 5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고생스럽긴 하지만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좀 가졌으면 하고요. 물론 재발하고 나면 힘들죠. 다 힘들고 담당하는 의사들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 환우나 환자를 볼 때마다 매우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저의 실수라기보다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든 좋게 하고 좀 살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신이 아니다 보니까 일정 부분 환자는 안 좋아지고 임종까지도 가거든요. 이제 그런 환자를 하나라도 안 생기게 현재 있는 가지고 있는 재활을 사용해서 그게 하는 게 현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제 환자한테 저는 자주 하는 표현인데 저기 에베레스트 산 위에 산의 진미가 펼쳐놓고 가서 먹으세요 그러면은 뭐 말은 쉽죠. 올라가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현실적 접근이 어렵거든요. 재정적 부담도 매우 크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막 뾰정할 수가 없긴 하나. 여튼 이런 게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죠. 마지막 제가 말씀드렸던 카티가 매우 훌륭한 치료긴 하지만 이 훌륭한 치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아예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들을 지금 꽤 많이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 엄청나게 많은 약제와 새로운 치료 기법 기전을 사용해서 약제들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빠르게 개발과 환자한테 지금 임상 연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도 아니시고요. 과거처럼 그냥 무턱대고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과학적 기술을 접근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든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 번 아무리 본인 성격이 나는 밝고 세상을 밝게 보던 분이더라도 한 두 번 재발하고 나시면 염세조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고 성격이 좀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의사들이 보는 교과에서 써 있거든요. 환자들의 어떤 심리 변화에 따라서 그거를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